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이면서 원내 수석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출연해서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해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건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탄핵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는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된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는 4.4 5.2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꼼수를 저렇게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렇게들 보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리스트 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속도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대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관종이라는 비난도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나 모욕을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비난을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 했고요. 그런데 관종이나 가짜다 이런 어떤 주장은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안 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탄핵 리스트를 가졌다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탄핵 TF도 있습니다. 네. 탄핵 TF에서 탄핵할 사람들을 줄이고 선별 작업을 한다는 것도 참 정당 사상 아마 처음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방통위원장님 사안에서 잘 모르지만 법률가서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도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입니다. 네. 참 처음 보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요. 게다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고죠.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9분이 모두가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반복됐다는 점 제가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서 차장검사와 손중성 검사장이 드디어 탄핵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서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중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역시 또 묻혀져 가는 고발 사주를 정쟁하려는 이런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 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리고 어떤 과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감찰과 징계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런 정도 의혹 제기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 판사들 그럼 거기 나오는 사람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부부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수원지검의 차장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장관 하신 이야기처럼 과연 이정섭 차장 검사가 이 이재명 당대표 수사 주임 차장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사의 전모를, 정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이 권한남용적인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수사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번 인사로 이제 옮겨서 담당을 한 사람인데요. 사실 검사는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자가 어떤 의혹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불법이어도 안 되고요.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중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모락모락 김은 피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정섭 차장 검사가 인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단 하나, 위장 전입이거든요. 그 위장 전입 가지고 탄핵감은 아니죠, 장관이. 그 사안 개별 사안을 가지고는 제가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하려면 그냥 예.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누구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호성 방통위원장,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장관. 여기 계시는 지금 김성한 법원행정처장도 포함되시고요. 이은구 대법관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분들 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탄핵은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그리고 검찰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에는 감찰과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검찰에서는 무혐의했지만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 진행 결과와 다른 결과를 냈었을 나중에 그럼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법 시스템과 감찰 시스템이 이미 이정섭 부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란 극약 처방을 내세운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안이 올라오게 이 헌법 시스템이 운용될 것인가?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어떤 이해관계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이게 정략적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가 또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깊은 우려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